안녕하세요. 지난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시리즈, 렌지, 랜덤, 그리고 랜덤 리듀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만들어진 데이터 리스트를 다양하게 관리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컴포넌트는 만들어진 데이터 리스트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컴포넌트들인데요. 우선 리스트 랭스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랭스는 이름 그대로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총 길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총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숫자 값으로 아웃풋 시켜주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0에서 50까지 10씩 증가되는 총 6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자, 패널에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리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리스트 랭스라는 컴포넌트를 검색해서 집어넣어 보면은 그 결과값이 총 6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그런 컴포넌트예요. 되게 간단한 기능을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이 총 개수는 마지막 인덱스에 플러스 1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 인덱스 넘버가 0부터 시작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인덱스 넘버와 총 데이터의 개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에 있는 컴포넌트는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입니다. 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가 하는 일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 리스트 중에서 제가 특정 데이터만 뽑아내고 싶은데 그 뽑아내는 방법을 인덱스 넘버를 기준으로 뽑아내는 컴포넌트예요. 자, 화면 오른쪽에 있는 이 예제를 보시면 지금 현재 데이터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부터 50까지에 있는 데이터들인데 자,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 자, L에 그 데이터 리스트가 들어가고요. I 부분에 인덱스 넘버가 들어갑니다. 자, 보통은 이런 식으로 넘버 슬라이드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넘버 슬라이드의 3번이 I에 들어가니까 인덱스 넘버 3번에 해당되는 그대로 갑니다. 인덱스 넘버 3번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가 밖으로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자, 특정 인덱스 넘버를 사용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W 옵션은 뭐냐면 랩이라는 옵션이에요. 자,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인덱스 넘버를 쭉 늘려서 6번으로 갔어요. 자, 현재 이 데이터 리스트에는 6번 인덱스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W 옵션이 true냐 false냐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true일 경우에는 랩이 된다는 얘기죠. 랩은 순서가 만약에 넘어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 넘버가 6번이면 5 다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0번 인덱스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7이 되면은 1번 인덱스로 적용이 될 거고요. 얘를 만약에 false로 했을 경우 인덱스 넘버가 6이면 아예 널 값이 나올 겁니다. 아예 데이터가 뽑아져 나오지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가 돌아가도 되면 요 랩 부분을 true로 해주고 돌아가면 안 되고 해당되는 데이터가 없으면 아예 데이터를 뽑지 말라 했을 경우에는 요 W 부분을 fals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예제는 먼저 포인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배웠던 시리즈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이 시리즈의 숫자가 x 좌표가 되는 포인트의 x 좌표가 되는 데피니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넘버 슬라이더를 총 3개를 복사를 해서 자, 시리즈는 0부터 시작해서 5씩 증가하고 총 5개의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onstruct point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 값 패널을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자, 이 데이터 값이 포인트의 x 좌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총 5개의 포인트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여기에서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원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circle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포인트들을 원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radius 값을 랜덤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원의 반지름을 랜덤하게 할 건데 그 범위를 1부터 5까지만 할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패널에다가 직접 1, 2, 5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construct domain 자, construct domain도
이렇게 2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가장 기본 단계인 컨스트럭터 도메인 숫자 없는 거 얘를 쓰셔야 돼요. 자, 얘를 선택을 해서 넘버 슬라이더나 혹은 패널 가지고 자, 1부터 5까지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은 간편한 이 패널 가지고 할게요. 자, 1부터 5 사이에 실수 말고 정수로 바꾸겠습니다. 인터저 넘버로 바꾸시고요. 이 정수 중에 이제 숫자 5개가 필요하죠. 원이 5개이니까. 자, 그러면 숫자 5개를 여기서 끌고 올 수도 있어요. 시리즈에 총 몇 개의 숫자를 만들 거냐 이 넘버 슬라이드에서 끌고 올 수도 있지만 자, 한번 리스트 랭스를 써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랭스라고 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현재 만들어진 이 데이터의 총 개수나 아니면 포인트들의 총 개수를 쓰면 되겠죠. 포인트들의 총 개수를 연결을 할게요. 총 포인트들의 개수가 그럼 몇이 나오냐? 자, 패널을 갖다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L 부분에 마우스 갖다 놓으면은 저 밑에 5라고 숫자가 나타나죠. 결과값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무작위 추출할 숫자의 총 개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랜덤하게 정수 5개를 뽑아내고 얘를 원의 반지름으로 쓰게 됩니다. 자, 랜덤은 시드 넘버를 넣을 수가 있죠. 시드 넘버를 넣어서 넘버 슬라이더를 바꿔보면 계속 새로운 세트의 무작위 숫자값 5개 세트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이 5개의 원 중에서 제가 특정한 원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예요. 리스트 아이템. 자, 리스트 아이템은 L, I, W가 있죠. 자, L은 데이터 리스트가 들어갑니다. 이 원의 결과값인 이 리스트가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I는 결국에는 인덱스 넘버 총 5개가 있을 테니까 0부터 4까지만 있으면 되죠. 자, 그런데 우선 그냥 0부터 10까지로 넘버 슬라이더를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랩이라는 옵션은 현재 true로 들어가 있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set 불리언에 들어가 보면 true, false를 바꿀 수가 있어요. 기본인 true 값이 있고 false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false로 바꿨더니만 10에 해당되는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죠. 자, 이럴 때는 다시 랩 옵션을 true로 바꾸면 해결되고요. 이렇게 직접 메뉴로 들어가서 바꿀 수도 있고 true, false에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 불리언 토글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불리언 토글이라는 컴포넌트는 이렇게 생겼고 그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바뀝니다. true, false 바뀌죠. 자, 이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이 부분에 랩 부분에 데이터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불리언 값을. 자, 이렇게 true, false를 불리언 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토글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엔 다시 i 값을 쭉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프리뷰가 다 켜있기 때문에 리스트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프리뷰를 다 끌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인덱스 넘버에 따라서 가장 리스트 처음에 있는 인덱스 넘버가 0이라는 것은 가장 처음에 있는 데이터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인덱스 넘버를 4로 하면은 제가 5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4로 집어넣으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자동으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리스트 랭스가 5잖아요. 총 개수가 5니까 4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subtraction. 자, 리스트 랭스 5라는 거에서 1만 그냥 빼주면 되죠. 그럼 알아서 4가 적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이 불리언 토글은 냅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마이너스 1이라는 파트만 넣어 주신다면 이 리스트 아이템의 인덱스는 원이 몇 개가 있던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원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카운트 개수를 눌려보면 원의 개수가 이렇게 총 10개가 되더라도 인덱스 넘버 9번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좀 더 파라메트릭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마지막 리스트의 마지막 데이터를 선택한다 하면은 그렇죠? 다시 5로 줄여놓을게요. 자, 이러한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subtraction은 다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넘버 슬라이더를 0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인덱스 넘버를 활용을 해서 리스트 아이템을 쓰면 자, 특정 인덱스 넘버의 결과값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떠한 옵션이 또 있냐면 리스트 아이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마우스 스크롤해서 확대를 해보면
자,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플러스 버튼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자, 줌 아웃을 하면 사라져요. 줌 인으로 했을 때만 나타납니다. 자, 몇몇 컴포넌트가 이러한 식으로 플러스 버튼이 나타나는 인풋 파트가 됐던 아웃풋 파트가 됐던 플러스 버튼이 나타나는 컴포넌트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면서 외우셔야 되는데, 자, 리스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 버튼 하나 누르면 아웃풋이 i가 있고 i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래서 0번 인덱스 결과가 나오고 0번 플러스 1번 인덱스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인덱스와 이 다음 인덱스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속 플러스를 누르면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만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0번 인덱스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있는 4개까지 합쳐서 총 5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제가 지정을 해서 뽑아낼 수가 있죠. 다시 확대해 보면은 윗부분에도 플러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기준 i 인덱스의 전 거부터 다음 4개까지 총 7개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아웃풋 포트의 개수를 늘려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 다시 지울게요. 자,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리스트 아이템을 별도로 둬서 i 값에 별도의 값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 자, 1로 했을 때 이렇게 플러스 1을 만드냐, 아니면 그냥 2개의 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를 쓰되 2개의 숫자를 별도 값으로 넣느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컴포넌트들이, 자, 리버스 리스트하고 시프트 리스트가 있는데요. 자, 우선 리버스 리스트는 말 그대로 지금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순서를 뒤집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이 데이터가 오리지널이라고 치면은 데이터가 0부터 시작해서 쭉 50까지 있죠. 근데 리버스 리스트 컴포넌트를 거쳐가면 이 순서가 뒤집힙니다. 50부터 시작해서 0으로 되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실제 모습을 보면, 자, 이렇게 순서가 뒤집어져요. 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증가하는데 리버스 리스트를 건너가면 50에서부터 감소되는 순서로 이 데이터의 순서가 뒤바뀐다. 간단한 컴포넌트고요. 자, shift 리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자, 기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0부터 50까지 늘어나는 데이터죠. 0부터 50까지. 자, 그런데 shift 리스트는 이 순서가 한 칸씩 밀려납니다. 자, 이 5번에 들어가 있는 50이라는 숫자가 한 칸씩 밀려와서 여기로 오죠. 40도 여기로 오고 30도 여기로 오고, 자,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밀려나가는 게 shift 리스트입니다. 자, shift 리스트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L값 데이터의 리스트, S는 몇 칸을 밀어낼 거냐. 1 들어가면 한 칸씩 밀어 올라갈 겁니다. 2가 들어가면 두 칸씩 밀어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W 옵션은 랩, 돌아갈 거냐라는 옵션이죠. 자, 만약에 50이 한 칸씩 밀려날 텐데, 문제는 요 가장 처음에 있는 0이 어디로 가냐예요. true로 되어 있을 경우 0이 다시 가장 뒷부분으로 돌아갑니다. false로 되어 있을 경우 그냥 0 자체는 아예 사라져 버려요. 만약에 1이 아니라 2가 됐다. 그러면 얘도 지워지고, 여기 밑에 W가 false일 경우 0도 지워지고 10도 지워지고, 가장 처음에 있는 데이터는 2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 20은 여기로 갈 테니까 결국엔 인덱스 넘버가 0이 될 거고, 30은 인덱스 넘버 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밀어내는 기능을 하는 컴포넌트가 shift 리스트입니다.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먼저 라이너에서 라인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커브를 그리는 이 폴리라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뭐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직선을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얘를 잠깐 하나 복사를 해서 윗부분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커브를 다 그래서퍼로 불러드릴게요. 자, 커브 그리고 파라미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이 검은색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껍데기일 뿐입니다. 자,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가 이제 커브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라이노에서 커브를 먼저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set one 커브를 하셔도 되고요. 언두 해놓고, 아니면 선택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라이노에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set one 커브, 그 다음에 커브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둘 중에 어느 순서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얘를 하나 복사를 해놓고요. 다시 set one 커브, 이번엔 위에 거.
이렇게 두 개의 커브를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잠깐 여기에 표시되는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가장 윗부분이 그 컴포넌트의 이름을 표시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커브 01. 마찬가지로 밑에 거는 커브 02. 자, 이렇게 윗부분에 이름을 변경하면 모든 컴포넌트들의 이름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무조건 다 바꾼다고 좋은 게 아니겠죠. 어떤 거는 그 컴포넌트의 명령어 자체를 우선 내비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꾸는 게 더 보기 편하니까 그렇게 바꿨고요. 자, 순서를 바꿔야겠네요. 자, 얘가 1번으로 하고 얘를 2번으로 할게요. 위치가 두 개가 바뀌었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 뒤에다가 커브를 몇 등분으로 나눠서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라이노의 디바이드 커브라는 기능이 있죠. 똑같은 기능이 그래서퍼 있습니다. 자, 디바이드 커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얘를 사용을 해서 나누겠습니다. 커브 총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지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위쪽 커브 총 몇 개로 나눌지는 그냥 기본으로 할게요. 자, 10개로 나눠서 결과 포인트는 11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11 locally defined value라고 나와 있죠. 총 11개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총 11개의 포인트의 좌표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얘도 구간이니까 10개로 나눴으니까 11개 포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카피해서 밑에도 마찬가지로 디바이드 커브로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포인트 세트들이 만들어졌고요. 자, 우선 좀 특별한 컴포넌트 하나 쓸 텐데, 자, 포인트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 리스트는 이 점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리스트의 순서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패널을 넣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11개의 점이 좌표 값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시각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4번 점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좌표를 읽어서 얘구나, 얘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직접적으로 여기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이 포인트 리스트입니다. 이 P 부분에 점들, 얘는 점만 받아요. 점들을 넣어주고요. 지금 숫자가 너무 작아서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숫자 10이 써 있죠. 스케일 값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요 S에다가 좀 큰 숫자를 넣어주겠습니다. 한번 넘버 슬라이더로 10까지 넘버 슬라이더를 넣어보죠. 자, 그러면 10은 엄청나게 크죠. 숫자가 조금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 이 점들로 이루어진 리스트의 점들의 순서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밑에 것도 연결할게요. 스케일, 사이즈는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라인으로 연결을 시켜 볼게요. 각각의 점들을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순서에 맞게 이제 1대1 대응을 해서 이렇게 점이 그려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첫 번째 리버스 리스트를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버스 리스트를 아래 커브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요 아래 커브에 의해 만들어진 점들에다가 리버스 리스트를 넣으면은 다시 포인트 리스트를 연결해 보면 뒤집혀진 순서가 나타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아까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있던 순서가 반대로 10부터 시작해서 0으로 바뀌었죠. 자, 숫자가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라인을 그릴 때도 이 데이터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뒤집혀진 순서대로 0은 쭉 가서 첫 번째 점과 연결이 되고 1도 1로 연결이 되고, 자, 이렇게 연결되는 순서가 뒤집혀진 겁니다. 자, 이게 리버스 리스트고요. 자, 이번엔 시프트 리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프트 리스트 있죠? 자, 리버스 리스트는 잠깐 지우고요. 자, 우선 마찬가지로 이 아래 거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프트 리스트 L은 데이터 리스트가 들어오겠고요. 이 포인트들, 그 다음에 이 S 값, 시프트 옵셋 값은 넘버 슬라이더로 해볼게요. 자, 넘버 슬라이더로 10까지. 자, 그리고 이 슬라이더 옵션에 들어가서 한번 마이너스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멈에다가 마이너스 5, 맥시멈에 5.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움직이는 넘버 슬라이더가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자, 이 넘버 슬라이더를 만약에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로 하겠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쉽게 넘버 슬라이더를 만드는 법이 있어요. 자, 더블 클릭하고 원래 10 넣으면 넘버 슬라이더가 나오잖아요. 숫자를 직접 집어넣으면.
자, 여기서 숫자를 넣을 때 최소값 -5, 그 다음에 꺾은 괄호, 이거죠, 부등호, 그 다음에 맥시멈 값 -5, 그다음에 꺾은 괄호, 맥시멈 5 하면은 자동적으로 -5부터 5까지의 넘버 슬라이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집어넣을 때 소수점을 안 넣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연수가 만들어져요. 만약에 -5.0부터 플러스 5.0까지 소수점 한 제짜리까지 있는 슬라이드를 만들려면 -5, 5.0, 자, 이러한 식으로 넣어주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용이 되는 넘버 슬라이드를 만들겠다, 그 의미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상황에 맞춰서 소수점을 필요하다면 저렇게 쉽게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S에다가 얘를 넣어 볼게요. 자, -5는 너무 많으니까 우선은 1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프트된 결과값을 포인트 리스트에 연결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원래 0부터 쭉 10까지였는데 자, 1 넣었으니까 한 칸씩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0이 여기 있죠. 그리고 9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10이 일로 오는 겁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Shift offset 값을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가면 이쪽으로 밀리고 마이너스로 가면은 반대로 이쪽으로 밀려날 거예요. 그리고 이 wrap 옵션이 현재 true로 되어 있으니까 넘어간 애들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로 이 값을 라인에 연결시키면 이런 식으로 shift 된 형태로 라인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offset 값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한 칸씩 밀려나서 이렇게 밀려나고 6번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shift 리스트에 의한 데이터가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컬이라고 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데이터 리스트에서 특정 데이터를 아예 삭제해버리는 기능인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패턴으로 특정 인덱스 넘버를 집어넣어서 아니면 특정 순서에 맞는 데이터들만 지워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패턴은 true와 false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패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0부터 50까지 10씩 증가하는 데이터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컬 패턴을 써서 이렇게 리스트를 넣고, 자, 패턴은 true와 false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팁은 true, false 대신에 이렇게 숫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true는 1로 대치가 가능하고 false는 0으로 대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타이핑해서 true, false로 데이터를 만들든지 패턴을 만들든지 아니면 0하고 1로 이루어진 패턴을 넣어주시면은 false에 해당되는 애는 삭제를 하고 true에 해당되는 애만 남겨놓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false와 true만 이렇게 딱 두 개만 넣었지만 패턴은 반복이 됩니다. 만약에 리스트가 그 두 개 이상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 이 상태라면 그 패턴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가장 처음에 false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true가 적용이 되고 이 패턴이 반복되게 됩니다. false, true, false, true 이렇게 해서 false에 해당되는 애들은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남는 거는 10, 30, 50만 남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 30, 50만 남고 뭐 인덱스 넘버는 다시 정리가 돼서 0, 1, 2로 적용이 되겠죠. 자, 컬 패턴은 이렇게 패턴을 제가 입력을 시키는 거고요. 패턴은 반복된다.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컬 인덱스는 인덱스 넘버를 넣어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컬 인덱스 컴포넌트고요. 특정 인덱스 넘버를 제가 하나 이상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넘버 슬라이더로 해서 하나의 인덱스 넘버만 넣었다면 0이 들어가면 0만 삭제되고 나머지 애들만 남겨지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인덱스 넘버를 여러 개 넣은 거예요. 0, 5, 7. 자, 그리고 현재 wrap이 true가 되어 있으니까 7번에 해당되는 애들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0, 5, 7이면 0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인덱스 넘버 5번 얘 지워지고 그 다음에 7에 해당되는 거 다시 돌아와서 얘가 6이고 얘가 7일 테니까 7에 해당되는 애도 지워져서 20, 30, 40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 wrap 옵션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 ens는 지금 보시는 요 예제 같은 경우 컬 ens 컴포넌트에 n이 2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 두 번째 데이터들을 삭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지우고 첫 번째, 두 번째 지우고 첫 번째, 두 번째 지우고 해서 0, 20, 40만 남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얘가 3이 들어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우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우고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얘가 만약에 1이 들어가면
지우고 다 지워버리게 될 겁니다. 1이 들어가면 아예 데이터가 안 나올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인덱스 넘버가 아닌 몇 번째 데이터냐를 지정을 해서 지우는 게 컬앤스예요. 자, 요거를 사용한 예제를 한번, 자, 이 라인을 연결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피니션을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얘를 지우고 shift 리스트도 잠깐 지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중간에 이제 컬, 자, 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컬 패턴, 컬 인덱스, 컬 앤스, 이 세 개입니다. 자, 얘를 하나씩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컬 패턴부터 해보죠. 자, 우선 위에 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연결을 시켜주고요. 이제 패턴을 만들 건데, 자, 이 패널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뭐 1, 0, 0 마지막에 엔터 안 치고 외부 선택을 하고 패널 오른쪽 마우스 클릭 멀티 라인 데이터를 꺼줘야지. 자, 이런 식으로 실제 1, 0, 0이란 데이터를 가진 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두 번째 리스트에다가도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패턴을 0, 1, 0 이런 식으로 할게요. 마지막에 엔터 안 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컬 패턴에 의해서 지금 같은 경우 위에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지니까 1, 0, 0이면 1, 0, 0, 1, 0, 0, 1, 0, 0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남겠죠. 결국에는 0, 3, 6, 9만 남고요. 밑에 거는 0, 1, 0이다 보니까 0, 1, 0, 0, 1, 0, 0, 1, 0. 자,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가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포인트 넘버는 제가 아직 연결을 안 시켰는데, 자, 포인트 리스트 연결시켜 보면, 자, 이렇게만 남게 되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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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 자, 이러한 식으로 남겨진 컬 패턴에 의해 삭제가 되고 남겨진 점들만 연결해서 이렇게 라인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데이터들을 패턴에 의해서 삭제할 수 있는 게 컬 패턴이고요. 자, 이번엔 컬 인덱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컬 인덱스를 쓸 건데 그냥 단순히 요 i 값에 제가 뭐 넘버 슬라이더나 패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엔 이 i 값도 마찬가지로 시리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즈를 사용을 해서 0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증가값이 2씩 증가를 하고 총 5개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증분값이 적용이 안 됐네요. 자, 증분값이 2가 적용이 돼서 0, 2, 4, 6, 8이 적용이 됐죠. 자, 이 값을 그대로 인덱스로 활용을 해서 한번 위에 점들을 지워 볼게요. 자, P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S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핵심은 이 넘어가 있는 인덱스 값들 6하고 8은 들어가 있죠. 참, 6하고 8까지 뭐 들어가 있을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인덱스 값이 이렇게 증가했다, 총 데이터의 인덱스 값 0부터 10까지로 되어 있는 인덱스 넘버를 넘어가는 애들이 과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계산해서 지울 건지는 요 랩에 의해서 정해지죠. 자, 이거는 뭐 우선 그냥 true로 둘게요. 그리고 증분값을 2로 하면 어차피 인덱스 넘버 내부 안에서만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리즈, 넘버 시리즈로 삭제를 했고요. 뭐 똑같이 밑에 리스트도 똑같은 시리즈 값으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리스트를 한번 연결시켜 보면, 자, 이렇게 0, 2, 4, 6, 8까지죠. 0, 2, 4, 6, 8까지 지워진 애들만 남아서 마찬가지로 라인에다가 연결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자, 이게 컬 인덱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 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 앤스는 그냥 넘버 슬라이더를 활용을 할게요. 10까지 0부터 10까지의 넘버 슬라이더를 활용을 하고요. 자, 얘도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로 아래, 자, 똑같은 이 n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이니까 아마 지워진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지워지겠네요. 자, 10번째 거니까 0부터 해서 9번째 거까지 얘가 지워졌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고 걔가 9번으로 다시 인덱스 값이 부여가 된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라인 연결을 해보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인덱스 그 n 값을 조정을 하면 하나씩 지워지다가 특정 숫자로 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낮은 숫자로 가면 매 네 번째 얘 지워지고 그 다음 네 번째 얘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매 몇 번째 숫자를 지우겠느냐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 뭐 짝홀수 개념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짝수만 남겨놓는다, 뭐 홀수만 남겨놓는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컬 세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잘라내서 제거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리스트를 좀 더 이제 관리하는 건데, 이거는 요 이미지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sort 리스트는 정렬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요. 자, 인풋 데이터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인풋 데이터 자체, 지금 요 아래쪽 보면은 데이터가 A, B, C, D, E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풋 데이터는 정렬을 시킬 기준이 되는 숫자. 자, 이 숫자는 제가 임의로 부여를 한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 아랫부분에 원들이 있고 윗부분에 원에 뭐 반지름이 숫자로 되어 있다 하면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대응하는 숫자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sort 리스트의 결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K에 나오는 결과는 요 K 인풋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 거예요. 1, 2, 3, 4, 5로 정렬이 되겠죠. 자, A는 이 정렬된 각각의 데이터에 대응하는 원래 오리지널 리스트가 뭐냐. 자, 1번이 뭐냐면 여기 있죠. 그리고 걔는 요 A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A가 나올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 얘죠. 얘에 대응하는 애는 C입니다. 그래서 C가 나올 거고, 3에 대응하는 거는 얘고, 얘는 결국엔 알파벳 E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준값에 대응하는 그 데이터들을 쭉 리스트 나열을 해줘요. 자, 이번엔 자주 활용되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디스패치가 있습니다. 자, 디스패치는 아까 우리가 컬 패턴의 경우에는 false에 해당되는 애들을 지우는 거였잖아요.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 만약에 제가 컬 패턴을 썼다면, 그리고 이 패턴을 그대로 컬 패턴에 적용을 했다면 true, false, false, true, true, false, false, true, true, false 이런 식으로 지워졌겠죠. 그리고 남는 결과는 0, 3, 4, 7, 8만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false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그냥 삭제하는 게 아니라 false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은 내가 나중에 별도의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하는 게 바로 이 디스패치예요. 디스패치는 L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패턴에 의해서 true에 해당되는 애는 A로 빼주고 false에 해당되는 애는 B로 빼줍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true에 해당되는 애들이 요 A 파티에 별도로 묶여지고요. false에 해당되는 애들은 요 아래쪽 B 아웃풋에 별도로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위쪽에 뭐 A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아래쪽에 B라는 작업을 별도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리스트를 분류를 시켜서 다른 작업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게 디스패치예요. 자, 이 디스패치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파티션 리스트가 있는데요. 기존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 리스트를 쪼개는 컴포넌트예요. 하나의 리스트 데이터를 몇 개씩 나눠주는 겁니다. 3이 들어갔으니까 하나, 둘, 셋 쪼개고, 하나, 둘, 셋 쪼개고, 대신 아웃풋 포트는 하나예요. 쪼개진 결과가 한 세트가 여기 들어가고 두 번째 세트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이 데이터 형태죠. 자, 이거는 다음에 트리라는 개념을 다룰 때 나올 건데요. 자, 우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쪼개진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하나의 아웃풋 포트에 두 개의 데이터가 한 번에 쪼개져서 나온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요 커넥션이 점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 상태로는 그냥 그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중에 트리 개념을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